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탭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세계 원천 특허 보유 기업인 툴젠의 청약이 12월 2일 목요일에서 3일 금요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툴젠의 기업 및 공모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툴젠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툴젠은 11월 18일 매일경제 기사고요.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전 세계 원천 특허를 보유한 유전자 교정 플랫폼 업체입니다. 1999년에 설립을 했고 2014년에 코넥스 시장에 이미 상장을 해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신약 개발 회사인 제넥신이 지분 16.64%를 확보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전 세계 유전자 가위 특허는 툴젠이 보유한 특허에서 파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크리스퍼 가위를 이용한 세계 유전자 시장 규모는 2023년에 4조 5천억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DNA에 특정 서열을 잘라내고 이어붙여서 유전자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이 중에서 3세대 유전자 가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1세대하고 2세대에는 DNA 서열의 결합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유전자를 잘라냈는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RNA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공모주 투자 시에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될 듯합니다. 툴젠은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반 특허 수익화 사업,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 개발, 유전자 교정 기술을 통한 동식물 품종 개량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툴젠의 대표는 면역 항암제나 유전 질병 치료제 임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즉 툴젠은 특허 수익하고 신약 개발이 사업 부분인 것이죠. 특히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인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면역 항암제나 유전병 치료제 등을 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원천 특허를 두고 UC 버클리 연구팀하고 브로드 연구소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툴젠의 대표는 미국 특허청이 먼저 출원한 툴젠을 시니어, CVC랑 브로드 연구소를 주니어로 보고 심사 중이기 때문에 툴젠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니어인 CVC와 브로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먼저 발명했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툴젠 대표는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일단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약 일정을 보시면 11월 26일까지 기간 수요 예측, 12월 2일에서 3일 양일간 청약을 하고요. 환불일은 11월 6일이어서 환불일까지 3일이 걸립니다. 대출 이용 시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툴젠은 단독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툴젠 환불금으로는 그 다음 주에 있을 KTB 네트워크하고 레몬레인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가를 보면 밴드가 10만원에서 12만원인데요. 저는 공모가 상단인 12만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PER로 계산을 했고요. 비교회사들의 단기 순이익은 2021년 반기 기준 직전 12개월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비교회사 평균 PER은 30.61배입니다. 만일에 단기 순이익을 직전 12개월이 아닌 반기 연 환산해서 계산 시에는 적용 PER이 30.61배에서 35.82배로 증가합니다. 즉 툴젠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사용한 단기 연환산 방식이 공모가를 좀 더 낮춰준다는 것이죠. 툴젠은 2024년 단기 순이익을 추정을 하여서 공모가를 계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툴젠은 현재 단기 순이익이 적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툴젠의 2024년 예상 단기 순이익 88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약에 따른 특허 수익과 치료제 임상 성공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은 16만 7,343원이고요. 여기에 할인율 40.24%에서 28.29%를 곱하면 희망 공모가의 밴드인 10만원에서 12만원이 나옵니다. 상당 기준 할인율 28.29%는 20년 이후 상장한 기술 성장 기업의 평균 상단 할인율이 25.80%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난한 수준의 할인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추정 단기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매출을 크게 잡고 할인율을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비교회사는 타당하게 선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이상인 회사, 해싱기술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파이프라인의 라이선스 아웃을 주요 사업 모델로 해서 실적을 보유한 회사 중에서 비교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회사 선정 기준 중에 사업 유사성을 툴젠의 핵심인 유전자 가위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회사 선정 기준은 다소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에서는 사업 유사성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즉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로부터 치료제 개발 권리를 이전받아서 유전자 교정 치료제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은 모두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회사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외 사유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회사가 적절히 선정되었는지는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정된 비교회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유나이티드, 삼진제약, 비시월드제약 이렇게 6개 회사입니다. 우선 비교회사들로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등 규모가 큰 회사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툴젠과는 달리 이미 수익성과 기술력에서 모두 검증이 완료된 회사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툴젠의 적용 단기순이익 449억은 비교회사들과 견줄만 합니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BC월드 제약을 빼야 할 듯하죠. 문제는 이 449억이 미래 추정 단기순이익이라는 것입니다. 21년 반기 기준 툴젠의 매출은 실적이 가장 작은 BC월드 제약과 비교해도 매출이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교회사 선정 기준이 애매합니다. 여기에다가 선정된 비교회사들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툴젠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공모가도 미래의 추정 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미래의 추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희망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공모가가 적정한지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툴젠은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입니다. 현재 코넥스 주가는 14만 2,800원으로 공모가 상단 대비해서 19% 높습니다. 통상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들의 상장일 시초가는 상장 전날 코넥스 종가보다 낮게 형성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목표가를 잡으면 되겠죠. 따라서 툴젠의 공모가의 적정성은 코넥스 종가를 지켜보면서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툴젠은 공모가의 90%로 행사 가능한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죠. 환매 청구권에서 주의할 점은 공모받은 주식만 된다는 점, 공모받은 주식이라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90%를 하회한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 내용을 보시면 총 100만 주 모집으로 공모 규모가 1,200억이고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문은 4만 주로 금액으로는 48억입니다. 직원 수 64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7,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가 25만 주로 그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이고요. 청약 한도인 4,000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증거금이 2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례 한 주 미만 단수는 5462패서 배정이 되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단위는 2표와 같으니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기간 수혜식 결과 발표 전, 즉 확약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은 기간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툴젠의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4,870억, 52%, 총 유통하는 금액은 4,273억, 45%입니다. 비슷한 시총의 네오 이뮨텍, 케이카, 일진하이솔루스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오 이뮨텍은 시초가 100%, 즉 더블에 성공을 했고요. 케이카는 마이너스 10%, 즉 시초가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시초가 더블, 그리고 따상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세 개 회사들의 기존 주주 유통가는 금액과 총 유통가는 금액을 보면은 툴젠의 유통가는 물량은 상당히 많은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1년 6월 이후 상장한 종목 평균값인 642억, 19%, 1479억, 38%와 비교를 해도 툴젠의 기존 주주 물량은 매우 나쁜 수준, 총 유통하는 물량 역시 매우 나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툴젠은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입니다. 통상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은 큰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매도 가능한 물량으로 생각해야 할 소액주주 유통가는 물량이 전체 시총의 45.45%로 매우 많은 점 또한 큰 단점입니다. 여기에다가 툴젠은 현재 영업이익 적자 기업으로 공모가 선정 시에 24년 추정 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같은 일반인은
공모가의 적정성을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만큼 너무 빨리 청약을 포기하지는 말고 코넥스 주가 추세를 청약 마지막 날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간 수혜주 결과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주 결과를 꼭 확인한 후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주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툴젠의 공모주 청약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